예, 오늘 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뭐 제목만 보면 오늘 시작부터 먹거리들이 나왔네요. 콜라 들고 건배사를 외친 한동훈 대표와 잠시 뒤 용산에서 삼겹살로 대합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준비한 4위와 1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어제 전당대회 이후에 취임 첫날을 맞았습니다. 62%라는 일단 압도적인 수치 이후에 국민 눈높이에 더 반응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놨었죠. 집권 여당의 수장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그동안 한 대표가 반윤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이후 미래 권력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보수 여권의 구도가 오늘부터 완전히 바뀐 듯합니다. 당대표로서의 첫 일정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길게 군답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이들 모여 계시는데 제가 몇 달 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대통령실과의 만찬이 있다고 제가 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중심적으로 하시는 건지. 제가 한 달여 동안 했던 얘기가 다 똑같은 맥락이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당과 정의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 내내 해왔죠. 제 목표는 같습니다. 뭐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민주당에서 한동훈 신임지도부에 요청한 5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 한동훈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첫날인데 그런 걸 내놓는 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민들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걱정되네요. 정말 저렇게 정치하는 걸 보고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보지도 않았고요. 보신 그대로 103일 만에 정확히 103일 만에 국회에 복귀입니다. 비대위원장직에서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난 지 대략 이제 석 달하고도 한 며칠 지난 뒤에 오늘 7월 24일 국회로 나선 한동훈 대표입니다.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그 전에는 이제 비대위원장실이었는데 당대표실로 첫 출근했고 잠시 뒤 저희가 이 얘기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합니다. 방명록에 뭘 썼는지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한 대표가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름 석자 한동훈. 김근식 교수님. 네.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동훈 대표가 시종일관 계속 주장하는 게 바로 국민 눈높이, 국민의 마음, 더 다가가겠다. 이 메시지의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게 신임 당대표를 시작하면서 국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관되게 하는 건 굉장히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취임 연설에서도 일성이 바로 국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거고 오늘 현충원 참배에서도 국민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제 신임 당대표 선출 이후에 백브리핑에서도 이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이야기 나왔을 때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전당대 한복판에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가지고 논란이 됐을 때도 나는 국민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건 국민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새로 변화한 국민의힘의 변화의 방향들을 국민이라고 하는 타겟으로 딱 정해서 간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난해 있었던 김기현 체제가 출범할 때의 상황과 좀 비교해보면 확연해집니다. 그때는 김장연대라고 해서 맞아요. 윤심을 얻고 윤심이 곧 당심이다. 그리고 당심이 곧 민심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용산이 직접적으로 밀었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지금은 저는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윤심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윤심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정확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방향이 윤심이라면 당정 원팀에 대해서 갑니다만 윤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심이 우선이고 국민 눈높이가 우선이다. 그것을 먼저 해야 당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이번에 당대표 선출의 득표율을 봐도 민심과 당심이 거의 일치하고 수렴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남은 건 윤심이죠. 아하. 그래서 이제 윤심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또 윤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전하고 생산적이고 약간은 긴장된 당정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 이것을 아마 염두에 두고 국민 눈높이, 국민 마음, 국민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라는 단어가 사실 그동안 원론적인 뭐 기본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김근식 교수의 말씀은 그동안은 윤심이 상수였다면 이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그게 62%가 넘는 수치로 나타난 거다. 오늘 보면 이른바 한동훈 지도부죠. 뭐 진종호, 인요한, 장동혁, 김재원, 추경호 원내대표도 함께했고요. 성일종 사무총장도 오늘 아침 현충원 참배의 모습을 드러내서 이른바 한동훈 지도체제 시작을 알리는 모습. 잠시 현충원에 좀 비가 왔었는데 참배하고 묵념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김재원, 김민전 또 다른 최고위원들의 모습도 뒤를 이우고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정점식 정책위의장인데 이제 인선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나눠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일단 오늘의 일정은 이런데 한동훈 대표 체제를 상징하는 일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을 어제 저녁으로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모처. 그 목적은 캠프 해단식을 기념한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하민 기자님. 네. 여기에서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보도 나왔고 저도 이제 여기 참석했던 인사들과 몇몇 제가 방송 전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뭐 많더라고요. 장동혁, 진종호,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등등 해서 특히 건배사를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술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콜라를 들고 네.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 만들겠다. 이 건배사 메시지를 두고도 해석들이 많더라고요. 네,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지금 뭐 조금 아까 김건식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예. 사실 국민 눈높이 발언, 그죠? 그리고 이 민심의 파도에 올라타겠다라고 하는 이제 수락 연설. 가장 일맥상통한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당심, 민심, 여론조사와 이제 대의원 투표에서 전부 다 62%, 63% 압도적으로 이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심과 당심이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예. 6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민심을 업고 민심을 안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이 갈 수가 없다. 따라서 민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다.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훈심이다. 한동훈의 훈, 한신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요. 훈심이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전당대회 승리를 확인한 뒤에 아마 뭐 각종 그 매체에서 이제 그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인터뷰를 다 소화하고 나서 예. 그 캠프에서 일했던 그 현역 의원을 포함해서 최고위원 당선자들이 모여서 있던 자리에 좀 늦게 갔던 것 같아요. 예. 늦게 가서 그래서 술 한 잔 못하니까 일적 부림 아닙니까? 콜라를 들고 내가 건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동훈 그 새 대표가 그런 자리에서 건배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것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서 깜짝 놀래서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 만들겠다 이렇게 된 건데 예. 삼선의 송석준, 재선의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그리고 초선의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포함해서 예. 10여 분들 아마 한동훈 계보 의원들이 어떻게 볼까 이게 공식적으로 그 얼굴을 알리는 또 한동훈계의 출범을 알리는 그러한 어떤 장 같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그 김준욱 대변인 이런 거예요. 그 전당대 직후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만난 사람들이 누군지 이것도 상징적인 얘기가 될 테고 당당하게 국민 앞이든 누구든 당당하게 말하는 정당 또 실제로 거기서 대통령실과 더 치열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도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치 뭔가 한동훈 체제 시작점을 알리는 얘기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거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어제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리, 그 자리가 저 자리였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어제 한동훈 대표는 그 대표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예. 건강한 당정 관계가 뭘까라고 보면 그동안 이 용산에 의해서 수직적으로
용산의 출장소라고 국민의힘이 평가받았던 부분을 이제는 수평적 당정 관계로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대목에서 앞으로 좀 관전할 포인트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게 예. 너무 불과 원의 관계를 가져가야지 너무 가까이 가서 대통령 윤심에만 맞추는 관계로 가면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고요. 예. 또 너무 멀리 당에서 너무 그립감을 세게 가져가고 대통령을 끌고 오려고 하다 보면 예. 그러면 또 용산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당의 견인력을 굉장히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관계가 그 말이 결국 용산이 얼마만큼 따라오고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자칫 잘못하다간 이 선을 잘못 그었을 경우엔 파열음이 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의 예. 리더십이 여기에서 이제 어느 지점에서 구분이 될 것인지 앞으로 많이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보면 시작은 일단 한동훈 캠프에 뭐 직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줬던 사람들 중심으로 했는데 뭐 이 개파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술 대신 콜라. 한 대표가 건배사로 뭐 거의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당정 관계든 국민 눈높이든 한 대표 스스로가 새 판을 짤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건 바로 이런 수치 때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동환 의원님. 네. 앞서 김근식 교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처럼 당신과 민심,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수치로 당대표가 된 것 말고도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다른 후보들 합친 것보다 2배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스스로 동력을 삼을 수 있는 원동력, 당심, 민심, 한 대표 스스로의 힘 어떻게 판단하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인들은요, 평상시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을 쭉 감지를 하죠. 예.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번 전당대회는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2번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 총선 때 제가 아주 유심 있게 본 장면이 있었는데 집권 여당 연찬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갔어요. 그때 예. 집권 여당의 연찬회의 핵심 포인트가 오늘은 절대 술을 마시면 안 된다였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가시자마자 내가 욕을 먹겠다면서 맥주를 확 이제 갖고 왔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퍼컷 세레머니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인식과 전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에서 누구 하나도 대통령의 그런 행위들을 제지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총선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기조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기조였어요. 예.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이번에 당심과 민심도 어찌 보면 일치된, 그러니까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한동훈이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얻고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통령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추동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이거는 이미 민심이 한동훈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 총선 때 90도 폴더 인사로 대표되는 대통령에게 그런 접는 수나 접는 모습 자체를 보이지만 않는다면 민심은 충분히 한동훈 대표에게 응원군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변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사실 저기 지금 자막에 뭐 각종 논란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만 정확히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공격을 받은 셈이 됐잖아요. 여기 저희 제작진이 그래픽을 참 귀엽게 만들었는데 이른바 문자, 김건희 여사 문자 1심 논란부터 해서 한동훈 댓글팀 그리고 나경원 후보를 향한 공소 취소 거절 얘기까지. 김은식 교수님, 뭐 사실 국민의힘 사정에 제일 밝으신 분 가운데 한 분이니까 이 정도 수치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 공격이었는데? 저도 이제 50%는 넘겠지. 그러나 이제 저렇게 나올 것까지는 사실은 마지막에 변수로 떠올랐던 이 공소 취소 팩트 예. 논란 이것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의 당시 이제 리더십과 스타일에 일정 정도의 좀 흠집이 나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습니다만 예. 압도적 수치로 압승을 했던 이유는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당원도 그렇고 민심도 그렇고 총선 참패 이후에 당의 좌표와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밑바닥에서는 열기가 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예. 방향은 뭐냐면 뭐 네거티브 논란이나 지륵탕 싸움, 뭐 익심 논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당이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당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반성과 변화라는 두 키워드에 이미 당원들은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성과 변화에 가장 최적화된 후보가 누구일 것이냐. 원희룡 후보. 그건
누가 봐도 용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경원 후보 또 윤상현 후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원들이 밑바닥에서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하는 일, 그리고 그 반성에 기초해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면서 당이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방향은 한동훈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방향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실제 기간 동안 나타났던 그런 이슈들, 그 이슈를 가지고 치고받고 많이 논박을 했습니다만 예.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오히려 조금씩 그 일정 정도의 요동은 칠 수 있었지만 큰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어떠한 경우에 그 용산과 아니면 원희룡 캠프에서 일정 정도의 여사에 대한 모욕했다, 윤심이 흔들리면 안 된다, 대통령과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작년에는 통했지만 예. 총선 참패 이후 지금에서는 변하지 않고 통하지 않았다. 이런 면에서 아마 그 수치가 갖는 상징성이 바로 그런 밑바닥으로부터의 변화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식 교수께서도 60%까지는 예상을 못하셨고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습니다. 뭐 사실은 좀 더 압도적인 수치가 나오는 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전당대회 내내 있었던 여러 한동훈 대표를 향한 공격이었고요. 다음 화면을 보면 사실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두문불출했던 시절에는 그 허민 기자님 네. 총선 책임론, 패배 당신 때문 아니냐, 혹은 배신자론 어떻게 대통령과 이렇게 척을 질 수 있냐, 이 두 가지 키워드도 뭐 도서관 가고 여러 포착됐을 때도 이 두 가지 고리가 있었는데 어느 것 하나 지금 이번 전당대에서 작동을 안 했단 말이죠. 윤심 자체가. 네,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전당대 경선 국면 속에서 사실은 윤칠 한삼론을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선 참패론 7할의 책임, 그다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3할의 책임, 3할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사실은 뭐 친윤 쪽에서는 한동훈 책임론이 더 크다라고 해서 이제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런 총선 책임론이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 배신자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임기 그것도 3년 가까이 남은 대통령한테 배신자, 대통령을 배반했다 이런 얘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자론에 시달리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그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여권 내에서는 굉장히 참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공세일 텐데 이 배신자로도 전혀 먹히지가 않았죠. 그 이외에 뭐 문자 1심 논란, 패트 논란, 패스트트랙 논란도 사실은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 27명 보좌진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다 엮여 있는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당심이 폭발할 만도 한 상황인데 이것조차도 먹히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당심이든 민심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거부감을 표현한 거다. 또는 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좀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어대한 분위기가 시종일관 지배하면서 어떤 변수도 먹히지 않은 그러한 전당대회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것들이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동훈 대표도 반윤임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배신자, 총선 책임, 문자파동, 패트 폭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소 하나가 그 각자 친윤 쪽에서는 다 분수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제까지 이제 콜라로 건배사 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한 대표라면 일단 한 대표가 이런 62%가 넘는 수치 말고도 실제로 장악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인선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의도 한 보쌈집에서 10명 넘게 전당대회 직후 회동을 할 정도로 이제 이른바 친한계도 조금씩 세를 불리고 있는데요. 친한계 일부를 당의 핵심 요직에 기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하게 생각하죠.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정당,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경청하고 설득하고 설명을 더 잘할 수 있는 정당,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에 계신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려고 합니다. 일단 김근식 교수님. 네. 내부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게 사실 이 정도 수치가 나오면 뭐 예를 들어 과반을 뭐 조금 넘었다라고 하면 뭐 탕평, 뭐 봉합, 뭐 여러 가지 다른 계파도 좀 안배한다라는데 일단 한동훈 체제가 갖춰졌기 때문에 사무총장 혹은 정책위 의장도 한동훈 대표 입김이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변화의 첫 시작은 인사에서 보여지죠. 인사의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변화를 시작했구나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단행하게 될 인사에 많은 관심이 쏠릴 텐데 저는 원칙 있는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가 역대급 그 네거티브 폭로전이었기 때문에 후보들 사이에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도 있었고 또 각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감정적인 싸움이 있어서 사실 몸싸움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내 선거의 후유증을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당내 화합은 분명히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화합을 내세워서 변화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반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변화와 반성에 부합하는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화합해야 되지 변화와 반성까지 내팽개치고 화합만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그 봉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단적인 저는 제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는 정책위장 자리입니다. 정책위장 잠시만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그 정치를 많이 잘하시는 분들 빼고 정책위장이 도대체 뭘 하시는 분인지는 확 와닿진 않는데 지금은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몇 달 안 됐잖아요. 정점식 정책위장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장이 러닝메이트로 의원총회 선출이 됐습니다만 지금 원내대표가 정책위장을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는 뭐 의원들 총의로 뽑힌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임하는 게 맞습니다만 정책위장과 사무총장은 이제는 당대표가 특히나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변화와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미래 과제를 부여받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정책위 의장을 다시 친윤으로 분류되는 저 정책위장을 그대로 유임시키고는 저는 무슨 변화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원칙 있는 화합, 원칙 있는 탕평이라면 정책위장은 반드시 교체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좋은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총장은 뭐 당연히 그건 임명을 새로 해야 되는 송석준, 박정아, 배현진 등등해서 이른바 한동훈 대표 좀 가까운 사람들이 벌써 하마평에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핵심은 정책위의장이고 한 2달 됐네 정점식 의원이. 맞습니다. 비대위에서 임명한 거니까요. 친윤계는 확실하니까 뭔가 김근식 교수 생각은 좀 이렇게 교체를 하는 게 한동훈 대표 체제에 바람을 불어일 것이다. 어떠세요? 저 허민 기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저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결과를 보면 한동훈 63%에 가까운 득표율 그리고 나머지 비한 세 후보가 이제 한 7%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걸 이제 4-4-5를 해버리면 6대4 정도가 됩니다. 비슷한 수치가 되는데 6대4가 저는 정당사에서 한 정당이 주류와 비주류를 이끌어가는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또는 뭐 김영삼 대통령 시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은 이에 당권을 쥐고 있는 신주류, 그다음에 당권을 빼앗긴 구주류가 6대4로 배분이 됐을 때 굉장히 안정적이고 체크앤밸런스가 잘 된다. 이런 통계도 있고요. 이런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분할은 사실은 최고위원회 구성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데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그 수석 최고죠. 그리고 진정호 청년 최고, 그리고 진명직 최고까지 해서 네 분이 일단 친한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인유한, 김재원, 김민전 이 네 분이 또 이제 비한 그룹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결국 이제 그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한동훈 계야로 심으면 5대4가 될 테니까. 심단이요. 한동훈 뭐 이제 내정을 하거나 임명을 하거나 내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5대4로 친한계가 많아지니까 최고위원회,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니까 최고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운영하기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인데 저는 뭐 그 말씀도 맞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정정식 의원 같은 경우는 친한계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친윤계지만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실력 있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 임명된 지 2달밖에 안 됐고 그리고 또 이런 말씀 개인사지만 어쨌든 간에 총선 기간 동안에 상처를 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런 점점 등을 감안해서 아마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 될 수도 있고 이분을 계속 유지시켜서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저희 뉴스탑 때 시청하신 분들 저 허 기자와 김근식 교수 사이에 약간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생겨서 정점식 그 정책위장의 교체 여부가 한동훈 대표의 첫 인선에 여러 가지 방점 의미를 둘 것이다. 일단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거잖아요. 어제 뭐 팀 한동훈에서 다 된 건 아니고
진종호 청년 최고위원, 장동혁 수서 최고위원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볼게요. 여기 이제 여당의 신주류들을 해서 실제로 장동혁, 진종호 이번 분들이 한동훈 지도부에 이제 입성을 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 이어지는 화면도 이건데요. 여기서 이른바 지난번 얘기했던 잠시 뒤에 저희가 뒤에 이어지는 주제 홍준표 시장의 오늘 얘기, 뭐 심평 변호사의 오늘 얘기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뭔가 한동훈 체제를 좀 흔들 수 있는 나중의 시나리오가 있지 않냐. 뭐 이철규 의원이 이거 정말 이런 누가 뿌린지 알고 있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이제 이런 것 다시 정무적 뭐 정치 논리 떠나서 득표율이 말해주는 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한동훈 대표가 되더라도 한동훈 대표 체제를 흔들 수 있다,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저거는 뭐냐면은 최고위원하고 청년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지도부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원과 지지층은 절묘한 황금률로 이 분할을 해서 구성을 시켰는데 이 한동훈 지도부가 당분간 안정성은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대신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의 원심력을 강하게 키워 나간다면 그렇다면 친윤계의 견제도 가능한 그런 지금 그 구도 분할을 만들어줬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굉장히 균형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균형성이 사안에 따라서는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런 사안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어제도 말했지만 여전히 지난번 제3자 추천안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당장 나온 얘기 보면 김재원 최고나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일 때 과연 어느 쪽의 입장들이 더 세게 반영될 것이냐. 원내에 있는 입장들과 아직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원내에 있는 다선의 중진 의원들, 영남권 의원들의 친윤계 의원들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포섭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체제가 얼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일단 당대표가 내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도 있고요. 아까 김근식 교수의 전망처럼 정정식 의원이 정책위장이 바뀌면 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뭐 유명무실화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 건너간 김옥균 프로젝트 아니냐. 알겠습니다.